안녕하세요, 오스입니다. 가장 쉬운 프레임워크 스벨트 그 21번째 시간으로 커스텀 스토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 먼저 보시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커스텀 스토어, 두 번째 스토어 바인딩, 세 번째 리액티브 컨텍스트. 어때요? 심플하죠? 하지만 공부는 누가? 유! 동영상을 본 후에도 꼭 복습은 해주세요. 이번에는 스토어를 개발자가 직접 만드는 커스텀 스토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어 제작 시 서브스크라이브를 갖는 객체를 만들면 커스텀 스토어가 됩니다. 저 서브스크라이브 메서드는 라이테이블 스토어에 있었던 거죠. 기존 카운터 예제를 커스텀 스토어로 변경하면서 커스텀 스토어가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ch21 커스텀 스토어라는 폴더를 만드셔서요. 프로젝트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커스텀 스벨트를 만들어서 앱 스벨트에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커스텀 스벨트에는 카운터 예제를 할 거라서 h1 태그와 버튼 태그 3개를 이번에는 한 번에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서브스크라이브 메서드를 통해서 커스텀 스토어를 제작하는 것을 해볼 건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스토어가 제작이 돼야 되니까요. 컨트롤 N 누르시고 컨트롤 Shift S. 스토어는 소문자로 써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store01.js라고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일을 제작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요 store01.js에서 우리가 임포트를 통해서 라이테이블 스토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라이테이블이라고 이렇게 쓰시면은 바로 뜨죠? 혹시 잘 안 뜨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럼 그냥 그대로 이렇게 쳐주시면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커스텀 스토어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역시 읽고 쓰기가 가능해야 되겠죠? 카운터 예제였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const라고 써주셔서 create count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화살표 함수를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const를 통해서요. 이 비구조화 할당으로 역시 이 메서드들을 다 각각 처리를 좀 할 건데요. 이렇게 서브스크라이브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set, 그 다음에 update까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수정할 때 이 update라는 메서드를 썼었고요. 초기화할 때 set 썼잖아요. 근데 커스텀으로 할 거니까 이 subscribe라는 메서드까지 그걸 담아줄 변수를 비구조화 할당으로 적은 겁니다. 그리고 라이테이블 통해서 함수를 통해서 기본값은 0으로 처리를 합니다. 커스텀 스토어를 할 때는 return을 통해서 값을 반환을 합니다. 요 subscribe라는 것을 반환을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밑에다가 이제 각각의 명칭을 쓸 거예요. 그래서 increment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 증가시키는 건데요. 화살표 함수를 바로 적고 값이 업데이트 될 거죠. 그래서 업데이트를 통해서 처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나셔서 이건 객체 방식으로 쓰는 거라서 쉼표를 써주시고 그래서 n이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기존 값에서 n이 증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Alt Shift 아래 방향 키 누르신 상태에서요. 디크리먼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또 Alt Shift 아래 방향 키 눌러서 마지막으로 리셋이에요. 그래서 커스텀 스토어들을 이렇게 다 만들었고 이때는 0값으로 초기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set으로 초기화시킨 다음에 0으로 써주시고 마지막엔 쉼표를 적지 않으셔도 되니까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커스텀 스토어를 내보내줘야 우리가 커스텀 스벨트에서 가져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익스포트를 통해서요. 간단하게 const를 통해서 count라고 할게요. 이 count 값은 create count를 통해서 처리를 해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보낸 이 count 값을 커스텀 스벨트가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임포트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중괄호 하셔가지고 count라는 값을 역시 또 from을 통해서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store01.js에 있는 걸로 처리를 해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여기는 반응성 처리를 위해서 실시간으로 값이 알아서 같이 처리되도록 이렇게 처리를 할 거고요. 그럼 초기 값인 0이라는 값이 잘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커스텀 스토어를 통해서 요 함수들을 다 재생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요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을 그대로 그냥 온클릭에다가 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클릭을 통해서요. 여기에다가 카운트라는 게 갖고 있는 메서드가 된 거죠. 그래서 인크리먼트라고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이쪽은 온클릭이고 카운트라는 값이 갖고 있는 디크리먼트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온콜론 하셔가지고 클릭해 주시고 카운트가 갖고 있는 리셋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난번에는 요걸 컴포넌트를 다 나눠서 카운트 값을 일부러 계속 받아가지고 이벤트 함수도 따로 했는데 그 이벤트 함수를 역시 서브스크라이브를 통해서 좀 처리가 가능하다는 게 확인이 되시죠? 이렇게 커스텀 스토어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플러스 누르면 이렇게 값이 1이 증가되고요. 마이너스 누르면 역시 값이 감소하고 리셋 누르면 다시 0으로 돌아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커스텀 스토어를 사용하면 더 간결하게 스토어에다가 모든 값을 다 처리를 하고 컴포넌트에서는 간단히 호출만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토어도 바인딩 기능이 가능합니다. 바인딩을 하려면 라이데이블 스토어로 처리를 해야 가능한데요. 그 이유는 셋 함수가 없으면 바인딩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인딩하는 방법은 일반 바인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인풋 태그 요소에 밸류 값으로 스토어 값을 바인딩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인딩 스벨트를 만들어서 앱 스벨트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십니다. h1 태그를 작성했고요. 이쪽에다 인사를 가져올 겁니다. 이렇게 인사 가져오기라고 직접적으로 쓸 건 아니고요. 스토어에서 값을 가지고 오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input 태그에서 쓴 밸류 값을 h1에 파생시켜 보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스토어에다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토어에다가 import라고 써주시고요. 여기다가 라이데이블 스토어를 가지고 오기는 할 건데 안 뜬다고 한다면요. 미리 이렇게 프롬을 해주시고요. 스벨트가 가진 스토어다라고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라이데이블 함수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파생된 것도 쓸 거기 때문에 드라이브드라고 이렇게 호출을 해오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잘 뜨면 하면 되는데 안 뜨는 경우는 이렇게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이름을 닫는 이름 스토어를 생성을 할 거예요. 이게 읽고 쓰기가 가능한 걸로 처리를 해서 인풋 태그에서 이름을 쓸 거거든요. 그래서 export라고 써서 const name이라고 쓰시고요. 이 라이데이블 함수를 통해서 쓰고 기본값은 홍길동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언제든지 바꿔서 쓸 건데 이건 초기 값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름에서 파생된 인사 스토어를 만들 건데요. 안녕 홍길동 이런 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름에서 파생을 시킬 거라는 거죠. 그래서 export를 통해서 const라고 써주시고요. greeting이라고 이렇게 써주시고 드라이브드 함수를 써줍니다. 그리고 파생될 스토어를 써주시고요. 그리고 반응성을 통해서 처리를 할 거라서 이 name이라는 값을 파생시켜서 처리를 할 거죠. 그래서 백택을 써서 쓸게요. 안녕 하고 변수를 호출을 할 건데 그 변수를 또 달러를 통해서 반응성으로 조회를 해오시면 됩니다. 그럼 바인딩 스벨트 가서 요 name과 greeting을 임포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인딩 스벨트 가셔서 임포트를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안 나오면 프롬을 통해서 먼저 store02js를 불러오고요. 그러고 쓰시면 철자 틀리실 일은 없습니다. name이라고 이렇게 뜨죠. 그리고 g만 써도 greeting이라고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프롬 쪽을 먼저 쓰면 더 편리하게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긴 인사 가지고 오기였잖아요. 그래서 중괄호 하셔서 인사를 가져올 건데 매번 인사는 바뀔 거니까 반응해서 가져오라고 반응성으로 변수를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인드 사용은 똑같다 그랬죠? 바인드 value입니다. 근데 이때 값이 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이름값으로 들어가는 거죠. 달러 네임으로 처리가 돼야 합니다. 그럼 이쪽에도 안녕 홍길동 기본값으로 적이고 여기도 value가 홍길동으로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를 오쌤이라고 바꿔볼게요. 그럼 언제든지 저렇게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안녕 차은우 이렇게 쓰면 차은우로까지 잘 바뀌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바인딩 값에다가 스토어 값을 연결을 했다. 뭐 그런 내용인 거죠. 예전에 컨텍스트 API 부분에서 최상위 컴포넌트에 불러온 컨텍스트 값이 자손 컴포넌트에서는 변경되지 않았던 예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제가 지금 영상 상단에다가 띄워드릴 테니까요. 그 영상을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컨텍스트를 사용한 최상위 컴포넌트에 스토어를 추가해서 문제점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전에 했던 19강이었죠. 컨텍스트 API 파일들을 가져올 건데요. 혹시 없으시면 제 블로그 가셔가지고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컨텍스트 차일드부터 파더, 그랜드까지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컨트롤 C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src 폴더에다가 컨트롤 V를 통해서 조금 붙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VS 코드 문서에서도 컨텍스트 차일드부터 파더, 그랜드까지 다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차일드를 불러와 볼게요. 그럼 이렇게 차일드 값 적었던 게 있을 거고, 이렇게 father 갖고 오면 컨텍스트 차일드를 자손 컴포넌트로 불러오고 있을 거고요. 컨텍스트 그랜드를 불러오면 컨텍스트 father라는 거를 역시 불러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를 컨텍스트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컨텍스트 그랜드를 앱스벨트에다가 불러오시면 되겠죠? 컨텍스트 그랜드라고 이렇게 써주시고, 그리고 나서 from이라고 써주시고요. 그리고 나셔서 컨텍스트 그랜드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텍스트 그랜드를 활성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문제점이 뭐였냐면 그랜드 구역에서 일식 증가를 누릅니다. 그럼 그랜드 파트에서는 숫자가 증가가 되는데 차일드 쪽에서는 제곱 숫자로 증가되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컨텍스트를 통해서 값을 주기는 했어요. 이쪽에서 get 컨텍스트를 통해서 넘값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성으로 이렇게 제곱값이 처리가 안 됐다는 거죠. 이쪽에서 set 컨텍스트로 1값을 준 거는 이쪽에 지금 할아버지 쪽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었던 걸 봤는데 이 문제점을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그랜드에서 이 1이라는 값을 내려주고 얘가 가져다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조회만 가능히 한 거고 그 값을 변경하거나 그러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컨텍스트를 사용하더라도 스토어를 만들어 놓으셔야 그 값을 정확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일단 임포트를 통해서요. 여기다가 라이데이블 스토어를 써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숫자는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get context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지금 set context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를 바꿔서 처리는 하겠지만 일단은 스토어의 값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두 개는 지워버릴게요. 그래서 let 쓰시고 나서 num이라는 값에다가 라이데이블을 1로 기본값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최상위 컴포넌트에 스토어를 만든 거죠. 그리고 이 값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도록 set context를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set context를 통해서 값이 변경만 되게 하고요. 얻어오진 않아도 된다. 뭐 그런 거죠. set context를 통해서요. num이라는 곳에다가 num 값을 변경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오브젝트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요거 기본 숫자에 num을 썼는데 이게 오브젝트화 처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라이데이블을 반응성으로 통해서 달러를 통해서 가지고 오시게 되면 이렇게 1로 다시 변경되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일식 증가할 거잖아요. 얘 누르면 또 일식 증가가 안 되죠. 그래서 num 값 자체가 변한다는 건 아니고 이건 초기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성으로 처리가 되라고 이렇게 달러 num으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눌렀을 때 이렇게 일식 증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자손 구역을 먼저 보시게 되면 제곱 숫자는 none이라고 키워드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not a number라고 해서 숫자가 아니다라고까지 처리가 돼버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쪽에서 지금 값을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컨텍스트 파더 스벨트는 똑같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어쨌든 전달해 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컨텍스트 차일드에 가셔가지고 이제 보시면은요. 여기서 get context를 통해서 num 값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때 스토어 값이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달러를 써주시면 반응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컨텍스트 API로는 불가능했었던 건데
이게 계산이 불가능했었는데 이제 계산이 가능한 거 보이시죠? 이게 달러가 안 쌓여있으면 오브젝트 곱하기 오브젝트예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난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러로 처리를 해줘야 1이 나오고요. 그럼 1씩 증가해 볼게요. 그러면 제곱값으로 같이 잘 증가가 되는 거 확인되시죠? 스토어를 통해서 처리를 해야 자손한테 내려준 컨텍스트 API의 값도 변경이 가능했었던 겁니다. 제가 준비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넥스트 레벨 스벨트 CSS 제어. 공부는 누가? 네가. 오쌤의 네가 스터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봬요.